저에게는 그 무의식의 세계를 알아가는 도구가 글쓰기의 하나였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아주 놀라운 도구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 꿈에서 딱 깨자마자 저의 과거의 어떤 부분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못마땅해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다 내가 인정하지 못했던 나의 그림자였다는 걸 알게 됐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치유하고 진정한 내가 되어가는 도구로 정말 좋은 게 꿈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작업이라는 거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 안녕하세요. 자존감 트레이너 강윤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스스로 의식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실질적으로 내가 의식할 수 있는 부분은 10%밖에 안 되고 무의식이 90%가 차지를 하는데, 그 무의식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진짜 나를 모른 채, 진정한 나의 모습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나의 모습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건 사실 이 무의식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눈을 뜨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통해서 이 무의식의 세계에 눈을 뜨고 내 감정 뒤에 숨겨진 진짜 나의 생각이나 신념들을 그렇게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 전까지는 사실 저에게는 그 무의식의 세계를 알아가는 도구가 글쓰기의 하나였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아주 놀라운 도구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게 바로 꿈입니다. 꿈. 우리가 소망 이럴 때 말하는 그 꿈이 아니라 매일 밤마다 잘 때 꾸는 꿈 있죠. 그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분석하면 내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하고 알아가고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해 나가는데 굉장한 큰 힌트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걸 눈뜨게 된 계기는요, 사실 저는 꿈을 꿔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꿈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아야겠다는 생각도 안 했고 관심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제가 한 달 반 전? 그때 제가 치유글쓰기를 처음 강좌를 오픈해서 21일 동안 쉬지 않고 감정에 대해서 아주 깊게 파고드는 글쓰기를 했어요. 저희 수강생 분들과 함께. 그래서 그냥 감정 글쓰기가 아니라 정말 내면의 치유를 하는 그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을 끝나고 나서 정화 작업이 꽤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후부터 제가 잠에서 깨어나면 아침에 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감적으로 이게 꿈이 의미하는 게 이거지 하면서 직감적으로 이렇게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그러면은 그냥 우연인가 보다 하고 지나갈 텐데, 그게 아니라 정말 거의 2, 3일에 한 번 의식하고 제가 내일 꿈을 기억해야지하고 의식하면서 잠을 잘 때는 2가지 이상 생각날 때도 있고,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마침 또 저희 스테비시 민트초코치님이 이미 꿈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던 분이라 제가 꿈에 대한 입문서로 좀 볼만한 책도 추천도 받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꿈이랑 이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하는 도구였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런 책도 소개를 받았어요. 이게 바로 꿈 분석을 20년간이나 공부하신 고혜경 선생님의 책인데, 이거 말고도 또 저서가 여러 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이 무의식을 이해하는 도구로 또 다른 도구를 만나게 돼서 굉장히 뭐랄까? 흥분되고 즐겁고 뭐 이런 그런 과정이에요. 이 꿈을 분석해서 내가 통찰을 경험할 때는 정말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정말 요만큼 있다가 요만큼 생기고 더 많아진다는 그런 기쁨이에요. 나를 알아가는 기쁨. 그래서 너무 희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나누고 싶다. 아직 사실 나도 어떻게 보면은 꿈 분석에 대해서 이제 막 발을 디디기 시작한 초보지만 이런 정말 무의식을 이해하는데 글쓰기 말고도 이렇게 놀라운 도구가 있다는 걸 나도 몰랐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 꿈 분석을 하는 방법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꿈노트에 적었던 내용들을 살짝 공개를 해드리고 나눠보려고 하고요. 2부에서는 제가 이 책에 나온 꿈 노트를 쓰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 이제 꿈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1, 2부로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지 저게? 어떻게 꿈을 분석하고 뭐 그걸로 인해서 나를 이해하고 진정한 나를 만나고 너무 와닿지가 않는데 하시는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이 꿈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또 치유의 과정까지 가게 되는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거는 제가 2020년 9월 25일 날 제가 썼던 꿈 기록이에요. 이날 어떤 꿈을 꿨냐면 제 큰아이가 지금 5학년인데 아이가 막 밤길을 헤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한테 전화를 막 통화하고 있는데 어디야 빨리 와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밤인데 얘가 집에 없는 거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막 아이한테 어디야 빨리 와. 그래서 내가 너무 불안해하면서 그래서 꿈에서 딱 깼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 꿈에서 딱 깨자마자 저의 과거의 어떤 부분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랑 이승환 씨 콘서트에 갔다가 그게 너무 늦게 끝나는 바람에 밤 늦게였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빠가 굉장히 막 화를 내고 막 노발대발하고 정말 때릴 듯이 달려들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너무 아빠가 그때는 사실 제가 아빠에 대해서 너무 화만 났겠죠. 아빠가 저렇게까지 나한테 화를 왜 내나 걱정돼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 너는 너무 무섭고 원래 아빠라는 존재가 저는 좀 무서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좀 그랬고 야속했고 그때 아마 저도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집에 가기까지도 너무 마음 졸였던 것도 있고 가서도 아빠가 너무 무섭게 화를 내니까 놀랐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쌓여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딸한테 이제 그런 소리 지르는 꿈을 무서워서 깨면서 아빠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아빠의 마음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꿈에 대해서 기록을 하다가 이제 통찰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아빠가 화낸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 그런데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줬다면 어땠을까? 현순아, 아빠는 너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 겁이 나서 너무너무 두려웠어. 이렇게 말해줬으면 내가 아빠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화가 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원망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빠의 화는 나에 대한 비난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단지 아빠의 두려움의 표현이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 꿈이 순간적으로 떠오르고 또 그것을 제가 기록하고
분석해가는 과정에서 직관적으로 그냥 제가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서 저한테 치유가 일어난 거죠. 아빠는 그냥 내가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빠의 두려움의 표현이었을 뿐이야. 이러면서 아빠가 단지 아빠도 그 두려움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고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야.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어땠을까? 너는 내게 너무 소중한 존재야. 그런 너를 잃을까봐 아빠 너무 겁이 났어. 그래서 아빠가 화가 많이 났단다. 아빠가 화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저에게 해줬다면 제가 어땠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싶어 했다는 걸 제가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했다는 걸 알게 된 거고 그 꿈을 통해서 아빠를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치유가 일어난 거고 예전의 기억은 그래요. 밤에 너무 이제 저는 신나게 콘서트를 보러 갔을 뿐인데 밤에 늦게 귀가해 아빠는 화를 냈고 화내는 아빠 너무 무섭고 아빠 너무 싫고 원망스러워 이런 기억만 이제 내면 아이가 품었던 거예요. 근데 진실의 알갱이를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나는 아빠에게 소중한 존재고 그런 나를 잃을까봐 아빠는 겁이 나고 두려워서 그렇게 화가 난 것이다.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꿈에 대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런 통찰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실 꿈은 사실 단편적으로 제가 꾼 그렇잖아요. 서연이한테 막 전화해서 어디야? 왜 안 와? 빨리 와! 엄마는 지금 무서워 죽겠어!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딸한테 이제 너무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아빠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꿈 분석이라는 세계가 참 놀랍고 대단하고 이 무의식을 알아가는 게 나의 치유하는 과정이구나 이런 또 신세계를 알게 돼서 너무너무 설렜고 이게 이제 시작인데 정말 요즘에 놀라운 세계가 많아요. 또 바로 어젯밤에 꿨던 따끈따끈한 꿈은 뭐였냐면 제가 볼 때마다 조금 뭐랄까 어쩔 때는 못마땅하고 어쩔 때는 질투가 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저 부분이 내가 인정하지 않는 나의 어떤 무의식 속의 모습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그 사람을 볼 때 의도적으로 그런 못마땅한 마음하고 또 질투하는 마음이 이제 올라올 때 이제 그것을 결국은 내가 투사하고 있구나. 사실은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꿈을 꾼 것 같아요. 제가 못마땅해하고 질투하던 그 지인과 지인의 아들이 함께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게 손편지를 줬는데 정말 감동적인 손편지를 줬고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그 아들이 우리 막내 아들이랑 비슷한 나이 또래였는데 막 욕을 재밌게 했는데 그거에 막 깔깔깔 우리가 웃는 거예요. 막 되게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심한 욕이었는데 그런 상황들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되게 그 분위기가 너무 편안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내가 이제 꿈에서 이런 생각했어요. 나도 손편지 준비했는데 미처 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또 그 꿈 꾸는 와중에도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분이 한 분이 막 지나가시는데 제가 굉장히 반갑게 웃으면서 막 대화를 하면서 행복하세요 막 하는 인사를 나눴는데 이것도 저의 그 치유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하기 싫었던 나의 내면화에 화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꿈을 꾸고 나서 그러한 그 직관적으로 그런 게 스쳤어요. 또 하나 꿈 사례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꿈꾸고 나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는데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과정 중에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어떤 꿈이었냐면 두 아이가 보고 있었고 제가 옷을 입은 채 샤워하다가 그 옷이 젖어서 벗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장면이 지나가면서 거울에 비친 옷이
낯설게 느껴졌는데 그게 또렷이 기억나요. 무슨 옷이었는데 흰 블라우스, 진보라빛, 꽃무늬 치마. 그러면서 그 옷을 보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이 옷을 입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옷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깼는데 이 꿈이 또렷이 기억나서 제가 이제 꿈노트에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이런 꿈을 꿨어. 근데 이 꿈의 주제가 옷이라는 건 알겠는데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었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또 그때 아침에 단톡방에 미라클 클래스 데일리 트레이닝 단톡방에 스텝이신 민트초코칩님이 저한테 뜬금없이 그 이모티콘이 입은 옷을 보고 작가님 옷 색깔이 바뀌셨네요 한 거예요. 근데 뭐지 왜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지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의미 있는 우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순간 제가 알아차렸어요. 그 얘기를 막 어제 꿈을 꿨는데 이런 옷에 대한 얘기였는데 민트 초코칩님이 그 얘기를 하셔서 좀 의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제가 또 통찰이 온 거예요. 이게 꿈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직관적으로 해석한 건 이런 거였어요. 옷은 타인에게 보이고 싶은 나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고 이제는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더 솔직한 나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스쳤어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더 솔직하게 보이자 이러한 메시지, 잠재의식의 메시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 민트초코치님이 그 필사해주시고 올려주신 내용의 그 글귀에 핵심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무 놀랍게 이것도 다 동시성으로 연결되더라고요. 꿈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뼛속까지 솔직해져라. 뼛속까지 정직해져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잠재의식이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구나. 그래서 굉장히 전율했었죠. 꿈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했던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솔직해져라 이러한 것뿐이 아니라 내가 훨씬 더 기존보다 남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솔직해지겠구나. 앞으로 그렇게 변화할 수 있겠구나 라는 직감이 스쳤어요. 네, 놀랐죠. 이게 결국은 다 잠재의식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제가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그러한 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어떤 연예인, 유명 연예인이 나왔는데 그 연예인이 마약을 했거나 대마초를 피웠거나 이런 좀 안 좋은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 연예인을 이렇게 안아주는 꼭 안아주는 그런 꿈을 2번을 꿨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직관적으로 해석했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나의 내면 아이, 상처 많은 내면 아이를 안아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연예인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는 나의 좋아하는 모습만 좋아했고 그 어두운 모습, 그림자는 싫어했는데 그 연예인이 대마초를 피고 마약을 하고 이런 모습은 사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어두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연예인을 내가 껴안아 준 거예요. 안아주는 거는 나의 어두운 부분도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면 아이 상처도 내가 안아줄게. 이러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이제 여러 번 꾸기 시작하니까 내면 아이 치유 작업이 잘 되고 있구나. 너무나 신기하게도 치유 글쓰기를 끝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꿈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는 그게 너무 신기하다.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런 꿈 분석의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책을 이런 류의 책들을 읽기 시작했고 너무너무 이제 설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꿈에 관한 내용이 담긴 책들도 무의식을 이해해가는 데 있어 굉장히 재밌게 또 흥미롭게 배워가실 수 있는 부분 같아서 오히려 글쓰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쉽고 또 흥미롭잖아요. 여러분 꿈 해몽 되게 관심 많잖아요. 꿈 해몽 사이트 같은데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제 꿈 꿨는데 혹시 뭐 좋은 일이 생기려나, 행재운이 있으려나 이런 거 되게 그런 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로만 활용하실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나를 치유하고 진정한 내가 되어가는 도구로 정말 정말 좋은 게 꿈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작업이라는 거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 그리고 나도 앞으로 이걸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치유하고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가는 과정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설레고 기대가 되는 거죠. 나의 꿈 사용법. 이 책은 이제 고혜경 교수님께서 쓰신 아마 첫 번째 책일 거예요. 나의 꿈 사용법. 이 책에 꿈에 왜 중요한지, 꿈을 분석하는 방법을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꿈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눠볼게요. 감사합니다.